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전체적으로 매매를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가볍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 끝날 때까지 매매한다고 막 앉아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사문, 매매 현황 히스토리 붙여놓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만, 공부하시는 분들만 참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셀루메드, DH 오토웨어, 이엔셀 파로스 아이. 셀루메드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시안에는 음봉입니다. 내일 양봉으로 바뀌는 시점을 타점으로 잡아주십시오. 다음은 DH 오토웨어. 시간에 지금 7.1% 올려놓았는데 어쨌든 뭐 재료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집중한다. 재료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금요일이라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시가만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뭐 꼬리를 잡으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엔셀과 파로스 아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이엔셀은 뭐 신약 후보 일상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8% 가까이 지금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은 호불호가 될 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시가가 얼마 잡을지 모르겠지만 시가만 가지고 대응하십시오. 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파로스 아이는 오늘 9% 정도 올려주면서 모습이 딱 좋아졌는데 시안에 3% 좀 올려놓았거든요. 근데 치고 가면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이니까 역시 시가 기준으로 대응해줍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 SBB테크. 제주 반도체는 지금 3일 다질까가 내일 불릴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내일 아마 그걸 노리고 오늘 양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시간 2.4%. 날짜가 좀 안 좋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봐주시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시간 2.2%. 내일 기술주들은 금요일이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때는 항시 기준가를 돌파를 한다든지 그럴 때만 집중을 해주시고 시가를 뭐 밑으로 꺼진다든지 그러면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벤처와 미래에셋증권우입니다. 미래에셋벤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2.0% 가면 따라 붙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들이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재료상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지지만은 미래에셋증권우하고 같이 두 개 붙여서 봅시다. 증권우는 참 잘 안 움직이네요. 기간으로 조금씩 물량을 넣는데 부합 기준까지 않고 대응해 주시고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정도 오르면서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시간이 1.4%. 오늘 기간이 95,000주 물량을 넣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내일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관점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대주산업, 테라뷰, 비추르넥스텍, 남선알미늄, 현대약품, LS트레이텍 얘들은 전부 다 눌린 종목입니다. 밑에 꼬리를 잡는 형식으로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꼬리를 잡고 종가상으로 끌어올려서 맞춰주면은 보유를 하고 넘어간 종목으로 해보십시오. 먼저 대주산업 시간이 0.3% 음봉대 손대지 마시고 양봉을 배단시 해봅니다. 테라뷰 테레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2%. 이 종목은 시가가 마이너스면 시가에 마이너스라도 마이너스 시가에서 승부를 한번 끌어보도록 합니다. 비추르넥스텍 시간에 1.6% 1.0% 빠져있죠. 시가가 마이너스에서 이 종목도 승부를 한번 끌어봅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 역시 시간에 1.3% 올려 있거든요. 이거는 보합가 시가만 가지고 대응하시고 음봉대나 손대지 마시고요.
현대약품. 약간 꼬리용을 달아줬거든요.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4%를 올려서 맞췄는데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합니다. 현대약품은. 다음은 LS티라유텍. LS티라유텍은 조금 내려왔다가 가야 되겠나? 좀 끌어올렸거든요. 오늘 저점이 보면 저가 8,700원입니다. 마이너스 4%. 종가가 마이너스 1.2%니까 한 2, 3% 정도 올라가지 맞췄다 소리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보합이 돼 있으니까 보합 기준가와 오늘의 저점 8,700원 이렇게 두 가지 타점을 잡고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젠셀, 베컴 TNA, 그린과학, 세크, 아로마티카. 바이젠셀은 끼가 많은 친구인데 일단 투자 위험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되고 투경 종목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약간 반등이 조금은 낮죠. 보합 기준가 잡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 바이젠셀도 끼는 참 많아요. 그리고 베컴 TN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뜬금없는 물량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을 맞춰 놓았는데 궁금하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해 주십시오. 내일도 같은 애들이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지 이 갭을 한번 채워줄지 그런 관점으로 보죠. 그린과학 어제도 했던 종목 아닙니까? 시간에 0.1% 빠져있네요. 보합을 색깔로 빨갛게 바뀔 때만 봐줍니다. 그전에 손대지 마시고. 세크. 세크는 달려가면 이제는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봐야 되는데 시간에 0.5% 보합 기준가 잡고 해주시고 기간이 지금 계속 며칠 더 넣고 있는데 오늘 11만 주로 더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한번 치고 가는지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됩니다. 아로마티카 시간에 1.0% 올려갔군요. 이놈도 기간이 오늘 외국인과 똑같이 20만 주, 30만 주 전에 없던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내일은 금요일이고 요즘 종목들이 시장이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가는 놈은 좀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영 서로 극과 극의 모습을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상당히 좀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 종일 매매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도 안 좋으니까요. 자, 상한문 코멘트 한번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낭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바쁠 때 자료를 못 올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지도 않더라도 미리 보는 승부제 뒤에 붙여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올리는데 자료를 바빠서 안 올리면 개인적으로도 항시 복귀는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매매를 본인 스스로의 한 매매와 또 이 복귀한 현황 이런 것을 보시면 내가 어디서 좀 잘못했고 내가 어디에서 좀 그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공부가 됩니다. 자, 뷰티 스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물량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물량이 나오지가 않고 있잖아요. 49,000주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1,몇백만 주 물량인데 할 수 없죠. 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가져왔던 종목부터 한번 보자면 말이죠. 일단 오늘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 셀루메더가 되겠죠. 자, 셀루메더는 우리가 전일에 진입을 된 상태에서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가 한 20% 가까이 수익을 안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가가 안 좋았잖아요. 어제 수익을 안고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흔들릴 그런 건 아니었죠. 그 20% 가까이. 시가가 마이너스 6% 출발이었죠. 그래서 수익을 안고 있는 사람과 상매매로 들어간 사람 차이점은 큽니다. 오늘 상가까지 찍어줬잖아요.
상가까지 찍어줬습니다만 결국 이제 풀려가지고 마감이 되었는데 뭐 그래도 오늘 뭐 굳이 상가까지는 안 보더라도 오늘까지 보유를 쭉 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54%, 55% 가까이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팔아도 한 50% 수익이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52% 나왔죠. 그러면 땡큐죠, 셀루메드는. 그래서 셀루메드는 전일에 우리가 참 여기 부분에 잘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초인데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참 아쉽거든요, 이런 종목을. 그래서 잘 챙길 것 같아요. 셀루메드 오늘 아주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유니온 머티리얼스는 사실 어제 풀어졌잖아요. 풀어 다시 붙은 종목인데 이래 되면 입이 틀렸죠, 그죠? 왜냐하면 동생들도 친구들도 따라가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 풀렸다가 다시 들어간 종목이라 어차피 힘은 빠진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가가 5%에서 출발해갖고 보합을 딱 찍어주고 계속 그대로 쭉 올라가 버리단 말이에요. 이런 건 참 땡큐거든요. 보합을 깨면 팔 텐데 안 깨고 쭉 올라갔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5% 먹고 팔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문제는 매도죠. 큰 기대감이 없었던 종목이었는지라 무조건 하고 20%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가 나가야 될 장면이었죠. 안 그러면 15% 중간에서 20%까지 분할 매도를 하든지. 그래 제가 18에서 20% 우리 매도 신호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다 싶은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정말 감사하거든요. 유니온은 별로 오늘 사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 기대가 역시 시가 5%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나타났는데 다행스럽게는 운이 좋아서 올라간 것일 뿐이에요. 또 상매매는 이런 좀 의외의 매력은 좀 있죠. 감사했습니다, 유니온. 어제 상종으로 가져온 이제 알맥 같은 종목 그리고 상부 같은 종목은 좀 오늘 좀 아쉬웠어요.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못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개는 거의 수익이었고 상부는 오늘 시가 마이너스 4% 출발행위라 4%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의 종목으로 진행됐던 종목은 인베니아가 있었죠. 인베니아는 전일에서도 상매매 분들이 진행이 된 종목 아닙니까? 상매매 분들이 진행이 돼서 상매매로 보유한 사람들 동안 수익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데이도 오늘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데이도 오늘 거의 시가에서 바로 우리가 시초장 트레이딩으로 바로 진행이 된 종목이라 진짜 짧은 시간에 들어갔죠. 여기 9시 6분입니까? 9시 5분입니까? 5분 만에 상가 들어갔잖아요. 정말 오늘 참 좋았습니다. 인베니아가. 시가가 인베니아가 오늘 2.9%였지 않습니까? 그죠? 더할 나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약간 아침에 시장이 좀 장이 땡 시작하고 나서 좀 약간의 시차 타이밍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진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봤자 뭐 큰 프로 사이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익을 다 안고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베니아는 상수익도 좋았고 또 오늘 데이도 오늘 진입을 해서 인베니아가 지금 26% 수익이지 않습니까? 26%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세주로 진행했던 빛과 전자 같은 경우에도 승부수를 잘 뜬 이 종목이었죠. 약간 시가의 공략을 할 거로 사실은 마음을 먹었던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시초가로 인베니아로 공략하는 바람에 약간 빛과 전자 좀 흐름을 좀 보았습니다. 조금 더 주고 샀죠. 우리가 950원가 960원을 타점을 잡았는데 960원 타점으로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인원도 빨랐습니다. 30분 안에 바로 상가를 들어갔으니까 여기 20분이군요. 17분 만에 15분 만에 상가 들어왔나요? 인원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애를 먹였죠. 풀었다 삼켰다 하면서 애를 먹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상가로
마무리는 지어졌습니다. 뭐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급하게 뭐 매도할 그런 건 못 됐죠. 그래서 빛간전자도 오늘 깔끔하게 수익 15% 정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한번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간전자 오늘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장중의 하이라이트로 본다면 뭐 계양전기를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침에 장 시작에는 오늘 시가를 제법 뛰었지 않습니까? 시가 12.9%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 상승을 좀 해주다가 못 갔죠.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간 거를 우리가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온 종목에서 이제 여기서 트레이딩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8,800원인가 8,900원이었습니다. 8,800원이면 이 지점 되겠죠. 그리고 8,900원이면 이 지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 지역에까지를 못 잡더라도 8,800원이나 8,900원은 뭐 어느 상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8,800원 못하더라도 8,900원까지는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살살 바람을 잡아주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가까지 가더군요. 수익률은 23.3%니까 뭐 23% 정도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전기는 오늘 처음에 조금 이 부분에서 약간 애를 약간 먹였지만은 그래도 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한번 수익을 주고 또 내려왔거든요. 같은 지역으로. 그래서 앞에 수익을 못 챙겨 삼는 뒤에라도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구조였죠. 계양적이고 상당히 좋았고, 하지만 또 더 극적인 종목도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계양전기 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일가 30분 단일가 종목들은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죠.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가끔씩 한 번씩 승부를 던질 때가 있는데, 오늘 계양전기 우는 30분 단일가임에도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부를 보자고 한 시점이 딱 오늘 제일 저가가 보면 11,150원 마이너스 14%대 딱 왔을 때 그때 체결된 시간이었죠. 오늘 시가 보합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눌림을 깊게 준 지역이 딱 11,150원 지역이었거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일가 종목을 거래를 할 때는 시장가로 매수를 넣어놔야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를 넣어놔야지. 뭐 그냥 일반 종목 거래한 것처럼 그 시간 돼서 또 뭐 거기 호가에다 매수를 넣는다고 해서 매수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뭐 11시 뭐 반에 체결이 된다 하면 뭐 11시 20분이나 25분 어쨌든 30분 안에 시장가로 매수를 넣어놔야 11시 30분에 체결되는 그 호가에 체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침에 동시호가에 넣는 거 똑같다고 보면 돼요.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계양전기는 우리가 계양전기를 하면서 이놈이 계양전기는 오늘 가려고 하잖아요. 계양전기는 오늘 가려고 아침에 시가도 12%를 띄우고 그런데 이놈은 전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침에 보합을 띄우고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꼬리의 부분에서 승부를 확실히 걸었죠. 오늘 35%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같이 양대 쌍으로 쌍상을 봤는데 계양전기도 상한가를 들어가고 전기우도 상한가를 들어가서 사실 내심 기대는 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군요. 너무 많이 꼬리를 달아줬죠. 그래서 너무 꼬리를 많이 달아주면 상방 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고점이 플러스 14.6% 거의 15%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뭐 좋았죠. 마이너스 14.6%에서 플러스 14.9%까지 갔으니까 3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양전기 우는 뭐 계양전기를
상가를 들어가게 하고 상가를 들어가서 먹고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즘 급등주 기술주가 없잖아요. 동양고속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계양전기우는 상가는 못 갔지만 오늘 당일 수익으로서는 뭐 깔끔하고 편했습니다. 뭐 그냥 시간 흘러간 대로 뭐 가만히 놔도 지어져서 알아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 시점이 문제였겠죠. 사람 욕심마다 뭐 10% 먹고 판 사람, 15% 먹고 산 사람, 20% 먹고 판 사람, 뭐 30% 먹고 판 사람 다양하게 있죠. 뭐 그런 것은 각자 소관이니까 뭐라 할 거는 못 되는 거고, 어쨌든 성분은 잘 걸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계양전기와 전기우 오늘 두 종목에서만 해도 50% 이상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오전 시간 짧은 한 2시간 매매하는데 남대로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뭐 다들 수익을 한 2시간 매매했을 뿐이지만 수익으로 참 좋지 않습니까? 인베니아 우리가 또 상팀대로 수익을 안고 있고 30%, 데이팀들이 26%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빛과전자도 15% 정도 수익을 안고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계양전기는 23% 수익을 안고 또 상가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말도 참 좋지 않습니까? 다들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더할 나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같은 종목 오늘 다시 상매매로 보자고 했는데 좀 애를 많이 먹였지만은 그래도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모베이스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늦게 들어간 종목이라 큰 힘은 없을 것 같은데 내일 흐름 보도록 하죠. 어쨌든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한 종목 3종목과 상매매로 지난 종목 2종목 이렇게 가져가니까 내일은 내일대로 오전장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매매를 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호락하게 옛다 이 떡 너 먹으라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온갖 애를 먹이고 온갖 공포심을 주고 온갖 시험대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많죠. 다른 종목 바짝바짝 보고 있으면 가고 싶고, 또 들어갔는데 약절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택하고 나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쭉 올라가 있고, 그런 수많은 심리적으로 시험대에 시험을 치르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나쁘게만 적용되진 않아요.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겪다 보면 스스로가 단련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파동과 나쁜 파동,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스스로가 조금씩 중화를 시킬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뭐 차트 공부를 하는 것도 처음에 보는 거와 1년, 2년, 3년, 4년, 5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보는 거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료를 보는 두께의 차이를 보는 시각, 그런 것도 다 차이가 있고, 계좌를 운용하는 계좌의 어떤 운용법 같은 것도 뭐 1년짜리 트레이드, 5년짜리 트레이드, 10년짜리 트레이드 다 틀려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